2013년 10월 22일 14살이었던 필립 시즘이 저녁이 늦어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미혼모였던 필립의 어머니는 이제 막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들과 함께 테네시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마을인 댄버스로 막 이사했을 때라 더더욱 마음이 쓰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날 필립은 불과 인구 27,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 사라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립의 수학 선생님이었던 24살 콜린 리처도 같은 날 실종이 됐는데요. 선생님의 차는 학교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학교에서 사랑받던 선생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이었던 필립과 수학 선생님인 콜린의 행방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CCTV 영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 날 한 학생과 교사가 사라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날 선생님이었던 콜린은 학생 필립과 또 다른 학생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선생님 콜린은 필립이 매사추세츠에 이제 막 이사를 왔기도 했고 전학생이었던 필립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할 겸 남으라고 했던 거예요. 더 친해지려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남은 필립에게 이 선생님 콜린은 학교 생활은 좀 어떻게 할만하니? 친구들과는 많이 친해졌어? 아, 네. 이렇게 무난하게 대화를 하다가 콜린이 필립한테 그래, 다행이야. 전에 살던 테네시에 비해서 여기는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요,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 전에 부산에서 살았잖아.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어떻게 적응은 잘 되니? 괜찮아?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본 건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지 선생님인 콜린이 필립이 예전에 살던 테네시 주를 언급했을 때 필립은 필요 이상으로 기분 나쁜 티를 팍 내면서 기분이 나쁘다 못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잘하던 곳에 대해 물어보는 행위가 이 잔혹한 사건을 초래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던 걸까? 이때의 필립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수줍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던 아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이유로는 충분했던 거예요. 오후 2시 54분경 선생님인 콜린은 복도를 따라 2층 여자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필립은 파란 스웨트 셔츠에 후드를 걷어 올린 채 장갑을 끼고 콜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 화장실 안에서 필립은 자신의 수학 선생님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목을 칼로 16번이나 찌른 후에 그것도 분에 차지 않았는지 강간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만 보였던 아이가 전에 살던 동네에 비해 여긴 괜찮은지 마음에 드는지 그거 하나 물어봤다고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돌변해? 흉악한 공격이 벌어지고 11분 후 콜린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화장실로 다른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예상치 못했던 처참한 광경에 돌아서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때 이 학생은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건 못 보고 찢어진 옷이 화장실 앞 바닥에 흩어져 있고 허리 아래로 다 벗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쓱 들어왔다가 그 하반신 살색만 보고 아, 누군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자세히는 못 봤던 거죠. 제자가 선생님을 찌르고 강간까지 하다뇨. 자기랑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그리고 오후 3시 10분경 필립은 피에 젖은 그 손으로 그날 선생님 콜린이 입고 있던 바지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10분 후에 다른 옷을 입은 채 큰 쓰레기통을 밀면서 교내 복도를 나왔어요. 스키 마스크를 쓴 필립은 선생님 콜린의 시신을 쓰레기통 안에 쑤셔 넣은 채 학교 주차장을 가로질러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선생님을 나뭇가지로 한 번 더 강간하고 목을 잘라내 마침내 선생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필립은 선생님 콜린의 지갑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태연하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고 시신을 치우고 하지. 필립은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경 고속도로를 정처 없이 걸어가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필립의 배낭 안에서 경찰은 피가 묻은 커터칼, 그리고 장갑, 파란 후드 티셔츠, 스키 마스크, 그리고 콜린의 속옷, 그녀의 신용카드까지 발견했습니다. 필립을 체포한 경찰은 네가 왜 지금 이 여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있으며 지금 이 파란 후드 티셔츠에 있는 핏자국 이거 뭐냐? 라고 물었을 때 필립은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냥 여자의 피예요. 라고. 선생님도 아닌 여자의 피라고. 다음날 아침 콜린의 시신은 나뭇잎과 파편들로 뒤섞인 채 발견됐습니다. 콜린의 시신은 외설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피가 묻은 청바지 한 벌이 근처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콜린의 시체 옆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은 나는 너희가 다 싫어 였다고 해요. 즉시 필립은 1급 살인 그리고 강간,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필립은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나 심신미약이에요. 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다고요. 나 심적으로 문제 있다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죄라고. 하지만 여러 번의 심리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는데 정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너 정신질환 없으면서 있는 척 연기하지 마. 그렇게 필립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4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 땅땅땅.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무 죄 없는 콜린을 죽인 걸까요? 아니 뭔가 화를 낼 만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랑 원한 관계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죽인 걸까? 경찰이 이를 물었을 때 필립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원했어요. 라고. 어? 탈출? 이거 뭔 소리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필립의 엄마가 정말 괴로운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들과 함께 테네시에서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골 마을인 댄버스로 이사 왔었다고. 이 말은 자식이었던 이 필립에게도 아빠 엄마의 끔찍한 결혼 생활이 보였을 거고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필립에게도 테네시에서의 기억은 최악이었겠죠. 최악. 그런데 선생님이 테네시에 있을 때보다 더 낫냐 어떠냐 라고 묻네. 그 순간 자기의 트라우마가 된 테네시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이 아무 죄 없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콜린 선생님을 향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냥 신빙성 없는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테네시에 대해 물어서 혹은 그냥 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게 짜증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2013년 벌어진 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